공모주 맛보기. 오늘은 2월 말 기준으로 3월에 예정된 공모주 일정을 체크해보고 각 종목의 간단한 정보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월에 청약 일정이 있는 공모주는 기업이 10건, 스펙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청약 일정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면 고정 댓글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기 중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의 종목명을 PB파마로 바꿨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최대 주주가 같은 형제 회사로 바이오시 밀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머리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손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보안 관제 서비스 전문기업 사이버원이 대기 중이며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의 네오이뮨텍은 미국 메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으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넥신이 공모 후 기준 21.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암 조기 진단 장비와 시약 키트를 제조하는 액상세포 검사 전문 기업 바이오다이는 당초 2월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3월로 일정이 연기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국민 균등주가 될 것 같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여의 위용을 뽐내며 상장일 비상을 위해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의료정보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헬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기술 특례 상장 중 사업 모델로 상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영상기술 기업 자이언스 스텝은 지난해 네이버가 지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은 공모 후 기준 7.6%입니다. 위성통신과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제노코는 위성통신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며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국내 방위산업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엔시스는 생산 장비가 아닌 검사 장비라는 것이 기존에 상장한 하나기술, 유일에너테크와는 다르지만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과 승강기용 감속기 제조 기업인 해성 TPC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TPC 글로벌이 공모 후 기준 46.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이들이 될 것 같은 3월 공모주에서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의 청약 일정이 동일합니다. 두 종목 중 어디를 청약하느냐 보다는 두 종목에 어떻게 청약하느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청약 한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버원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과 근접한 일정이라 4건의 공모 기업이 자연스럽게 청약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오다인의 청약 일정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하루 간격으로 겹칩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바이오다인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이오다인의 청약한 자금을 환불받으면 이미 대여는 사라지고 마는 상황이 되니 이 점을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에는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가 동일한 청약 일정으로 맞붙습니다. 청약 한도는 최저 등급 기준으로 제노코가 더 높은데 주관사가 작년 12월 TLB 청약 사건을 초래했던 DB금융투자라는 점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넷째 주에도 청약 일정이 동일한 두 기업 엔시스와 해성TPC가 맞붙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은 청약 한도의 차이가 큰 만큼 두 종목을 두고 크게 고민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에는 소형 증권사가 주관하는 스펙주 2건이 여유있게 청약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주 한 장과 함께 4가지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확인해보고, 두 번째, 유통 가능 비율이 안정적인 종목은 무엇인지, 세 번째, 상장일에 무게가 가벼워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종목도 살펴보고, 네 번째, 청약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주는 메리트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 여포는 나야 나.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면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장외 시세는 공모가보다 무려 223%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엔시스는 140% 수준, 제노코 127%, 라이프시멘틱스 72%,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약 60%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오이뮨텍은 매수매도 호가 확인이 되지 않아 산출 불가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통 가능 황금 비율을 찾아라. 전체 주식 중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낮은 순으로 보면 유통 가능 주식이 공모주밖에 없는 해성TPC가
2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25.5%, 네오이뮨텍 26.1%, 엔시스 29.21%, 바이오다인 29.24% 순이었습니다. 다만 기관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장일 날쌘돌이는 누구일까요? 공모가와 유통 가능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상장일 무게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일 주가에 탄력이 붙는다는 전제하에 무게가 가벼울수록 힘을 덜 들이고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날쌘돌이는 115억의 무게인 해성 TPC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184억의 사이버원, 304억의 제노코 순이었습니다. 이 기준 역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며 무게가 가볍다고 상장일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약할 건데 서비스 없나요? 부루마블의 우대권이 있듯 공모주에는 판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판매 청구권은 향후 주가 하락 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종목에 부여되는 권리는 아니며 주관사가 기업을 발굴해서 상장하는 성장성 특례 상장 케이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간혹 적자 기업에 대해 주관사가 판단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 공모주 중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다인 두 개의 바이오 분야 기업에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판매 청구권이 있는 종목에서 가동명의 계좌로 청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체 출고를 하게 되면 판매 청구권 효력이 상실되니 청약 시 꼭 본인의 당사 계좌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균등 배정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균등으로 50% 이상 배정하면서 균등 배정 주식수의 소수점 올림 처리가 예상되는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SK바이오사이언스, 엔시스까지 4곳이며 이 4곳은 비례 물량 청약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균등 배정 물량을 50%로 한정하여 비례 물량도 50%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사이버원, 바이오다인, 라이프 시멘틱스, 자이언트 스텝, 제노코, 해성 TPC 이렇게 6곳입니다. 최근 뷰노와 오르스 테크놀로지는 중소형 공모주 중 가장 높은 청약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뷰노를 주관했던 미래에셋대오에는 무려 10만 5천여 건의 청약이 들어왔고 삼성증권에도 8만 1천여 건의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주관했던 키움증권에도 10만 건에 가까운 9만 5천 건이 들어온 것으로 볼 때 이제 균등 배정 청약 건수는 공모주 조건이 괜찮고 인지도 있는 증권사라면 10만 건은 충분히 청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규모가 작은 공모주의 균등 배정은 한 주에서 2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중대형급 공모주에서의 균등 배정 방식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공모주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에 청약 건수와 실제 경쟁률 표시 계획을 문의했으며 청약 건수를 공개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약 경쟁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표시되는 경쟁률은 실제 비례 경쟁률이 아닌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약 건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비례 경쟁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확정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NH투자증권, SK증권은 청약 건수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은 이미 청약 건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공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공모주인 만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오늘은 3월 공모주를 간단하게 맛본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